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ove.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안녕하세요. 나는 개입니다. 플라잉 엔터 TV의 날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한 번도 셀트를 이긴 적이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장 마감 후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양시장 코로나 확산 우려감으로 장 후반에 갑자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은 피한 상황이라서 내일장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하니까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는 21선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1선을 좀 크게 이탈을 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같이 특이한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상황이 진정되면 금방 만회할 수 있으니까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보시면요. 외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양매수를 보여주긴 했지만 외국인이 장막판에 매수폭을 줄이면서 낙폭을 키운 느낌은 있습니다. 개인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다가 코로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번 투매가 나오니까 연쇄적으로 투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미중 무역 합의가 연기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장 마감 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셀트리온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주가의 상승을 막거나 주가를 빼버리는 악의 세력으로 여겨져 왔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그 반대로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셀트리온에게 가장 강력한 주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많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최근 10년간 시총 상위주들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초기가가 만원이었죠. 이 만원에서 현재 30만원까지 거의 3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년 더 이전으로 가보면 2008년 주가는 2,000원이었죠. 2,000원에서 현재까지는 거의 150배가 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10년 전에 15,000원에서 현재 약 6만원이니까 거의 4배 정도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2년 전인 1,000원부터라고 해도 현재 가격까지는 대략 6.5배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닉스를 보시면요. 하이닉스는 12년 전 가격이 5,700원이고요. 현재 가격이 대략 8만원 정도니까 약 15배 정도가 올랐네요. 삼성전기도 보시면요. 12년 전 약 28,000원에서부터 현재 13만 3천원 정도까지 약 5.5배 정도가 올랐고요. 삼성 SDI도 12년 전 약 5만 2천원에서부터 현재 약 43만원 정도까지 대략 9배 정도가 올랐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는요. 12년 전 약 28,000원에서부터 현재 약 30만원 정도까지 대략 11배 정도가 올랐네요. 여타 다른 가벼운 잡주들하고 비교를 해도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률은 거래소와 코스닥 합쳐서 거의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물론 상장 주식 수에 따라서 상승폭의 기준은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도 공매도 때문에 셀트 주가가 못 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일봉상의 자잘한 전투에서는 밀릴 때도 있고요. 악성 루머로 급락을 맞을 때도 있지만 월봉상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셀트는 항상 공매를 이겨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전설의 하한가 내방을 경험했던 바로 이 구간이죠. 자, 2011년 중순인 여기서부터요. 2014년 말인 여기까지 약 3년 3개월 정도를 옆으로 행보를 했는데요. 이 시기에 하한가 4번도 경험을 하고요. 서 회장님 셀트리온 매각 사건도 나오고요. 공매들의 언론 플레이가 극에 달했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셀트 강성 주주분들이 가장 힘드셨을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2008년 5월 2,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7월 42,000원까지 약 3년 동안 21배 정도나 주가가 오른 걸 감안을 하면요. 뜻밖의 매각설로 하한가 4번을 맞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그 당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3년 3개월 정도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2009년 초 9,000원부터 2012년 4월 28,000원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3배 정도가 주가가 오른 후에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4년 동안 삼성전자마저도 기간과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대세 상승 이후에 조정 시초 구간에서 입성을 하신 분들은 엄청 힘드셨겠지만 셀트는 결국 그것도 이겨내고 다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그러면 2017년 중순부터 2018년 3월까지 대세 상승 이후에 대략 2년간 주가가 36만 7천 원에서부터 13만원 정도까지 약 60%가 빠진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그 기간에는 셀트뿐만 아니라 다른 우량주들도 적게는 40-50%, 많게는 70-80%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셀트의 실적도 줄어들었던 시기였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P&E 솔루션도요, 예전에 고점 19,000원에서부터 저점 6,000원까지 약 70%가 주가가 빠졌었고요. 최근에 가장 강력하죠. 상하 프론테크도 고점 22,000원부터 저점 7,400원까지 약 70%가 빠지고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개인이 많이었고 외인 기관이 장악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2018년 4월 당시 최고가 60만원을 찍고요. 2019년 8월 달에 최저가 26만 9천원까지 약 60% 정도가 빠지게 되었죠. 물론 셀트에 공매가 없었으면 가격 조정 폭이 훨씬 적었을 수도 있지만 셀트는 공매가 장악한 종목치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셀트의 블록딜마저도 공매도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추측을 하는데요. 2018년 4월 당시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대세 하락을 할 시기였기 때문에 셀트의 블록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개인 주주들이 블록딜 소리만 나오면 팔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상승장에서는 블록딜이 나와도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셀트 주주분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삼바의 주가 흐름이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대세 상승 당시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 2017년 5월 달에 이전 최고점이었던 18만 6,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2018년 4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3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기간 셀트는 어땠는지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4개월이 늦은 2017년 9월 달에 이렇게 이전 최고점이었던 11만 3천원을 돌파를 하면서 2018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3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4개월이 늦게 상승을 시작했지만 1개월 일찍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엄청난 상승 속도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돌파했던 시기가 올해 2020년 5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이전의 신고가를 돌파를 했던 2017년 5월에서 딱 3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셀트리온은 지난 신고가를 돌파를 했던 이 시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4개월이 늦은 2017년 9월이었죠. 자, 그런데 현재는요, 2020년 8월 중순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면 2020년 올해 다음 달이죠. 2020년 9월에는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가 돌파 직전에 월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 달에는 음봉, 그 다음 달에는 양봉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자, 그럼 최근의 차트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고요, 그 다음 달에 음봉, 그리고 이번 달에 양봉이면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주가의 흐름에 대한 예측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매도가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상승률이 훨씬 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매도를 못 치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그렇게 시원하게 날아가는 느낌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전 대세 상승 기간인 이 구간에는 공매도를 칠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시원하게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요, 공매가 있건 없건 대세 상승 시기에는 주가가 오르고요, 대세 하락기에는 뭘 해도 주가는 빠지죠. 그래서 9월달에 설령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셀트리온의 공매도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공매도는요, 하락장에서는 언론 플레이로 개인들을 겁주면서 물량만 뺏으려고 하는 동네 양아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장에서는 그 어떤 종목보다 강력한 주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위 4가지 이유를 비추어 봤을 때 공매도는 단 한 번도 셀트를 이긴 적이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지만 셀트리온의 주가는 항상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기 때문이죠. 어쩌면 서정진 회장님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깨닫고 공매도를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찍은 목적은요, 공매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주주분들께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더 민다든지 못 가게 잡을 수는 있지만 결국 상승장에서 주가를 급등시켜주는 것도 공매도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엔트TV의 날개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